사실은 결국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3, 4주 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또 공부량을 늘려야겠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잘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왜 무너지는지를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본 결과 네.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이만큼 했더니 A등급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그게 정말 제가 나름대로의 고등학교 내신 등급의 비결이었다. 근데 이걸 저는 한 번도 학교에 가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따라할까. 일단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정도 기간 동안은 대학을 어떻게 잘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네. 초등 공부가 있고 이제 중등 공부, 고등 공부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중요도를 좀 퍼센테이지로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중요도를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렵죠. 이 퍼센테이지로 뭔가를 한다는 게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맞아요.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초등이 이제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되는 25%. 그렇게 중요해요? 네. 초등이? 근데 사실은 이 초등이요. 네. 공부 자체는 쉽잖아요. 네, 어려운 건 그렇죠, 아닌데 어렵죠. 이 습관이랑 그렇죠. 태도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사춘기가 초등학교 6학년, 빨리 오죠. 중학교 1학년 이럴 때 오잖아요. 맞습니다. 사춘기가 오는 순간 습관 잡기 힘듭니다. 힘들죠. 특히 이 사춘기가 왔을 때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자꾸만 감정이 공부를 지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험이 1,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부모님이랑 크게 싸웠다는 이유로 학원 안 가버리고 공부 안 해버리고. 맞아요. 근데 공부 습관이 잡혀있는 친구들은요, 엄마랑 크게 싸워서 울면서 학원 갑니다. 맞아요. 방문 쾅 닫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숙제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 습관이랑 공부 정서, 공부 태도를 배운다는 점에서 초등을 4분의 1. 그리고 특히 중고등 때는 사실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때는 이미 아이가 부모님보다 공부에 대해 아는 게 더 많아져요.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 시기가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유일하게 아이의 습관 형성에 관여할 수 있고 공부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을 좀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중등을 40%, 고등을 35%로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의외였어요. 그쵸. 고등이 압도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직전이니까. 맞아요. 사실 그래서 원래는 고등, 중등에 왜 제가 중등에 5%를 더 많이 줬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신 시험으로 보통 그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내신 시험이라는 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저는 내신 성적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얘들이 다 헤매는 시기거든요. 다들 좀 아직 우왕좌왕할 때. 마음 준비도 안 되고 네. 중학교 때 했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도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였고 고등학교도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똑같이 공부하다가 뒤통수 맞고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2, 3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3학년 때는 공부 안 하던 친구들도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정말 내신 성적이 따기 최적의 시기입니다. 도전해볼 수 있는. 그걸 생각한다면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잘 준비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요즘에 고등이 대학 입시에 들어가고 중등은 대학 입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등 내신 시험을 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근시안적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이 중학교 3학년 때, 이 중학교 3년 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하는 것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해보고 시험 계획을 언제는 개념 위주로 했다가 문제도 해봤다가 심화도 해봤다가 다양한 방법을 하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끝날 때는 이제 고등학교 3년을 이렇게 보내야겠다.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기만의 로드맵.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전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중등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으로 드러나고 진짜 시험 치고 직접 관련 있는 건 고등학교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신적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거든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들리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또 아까 내신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정시로 또 이제 수능 쳐서 학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두 경우의 공부법의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제 내신이랑 수능이 또 시험의 스타일도 다르고 이 기간도 다르잖아요. 네. 내신은 좀 단기적인 거고 네. 수능은 장기적인 싸움이다 보니까 각각의 과목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씩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내신 공부법은 이제 과목별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공부량을 늘리는 겁니다. 아, 량을 늘린다. 사실은 결국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랑 똑같이 3, 4주 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또 공부량을 늘려야겠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잠을 줄입니다. 아, 그렇죠. 남들보다 똑같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지만 아시다시피 잠을 줄이면 그때 한두 시간은 더 오래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 효율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더 집중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을 줄이기보다는 공부 기간을 늘려야 된다. 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잘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왜 무너지는지를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본 결과 네.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뭔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는 시험 이름이 바뀌어요. 단원평가에서 단원평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바뀌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시험 이름이 똑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로스쿨 시험이랑 행정고시랑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시험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내가 중학교 때 이만큼 했더니 A등급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바뀌고 시험만 똑같이 친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보통 3, 4주 하면 되거든요. 네. 그걸 고등학교 때 그대로 끄집어 옵니다. 그대로 가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중학교 때는요. 시험 공부 기간을 4주로 잡으면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4주 내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고등학교는요. 수행평가가 장난 아닙니다. 수행평가가 평가 기준의 40% 이상이에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고 시험 1, 2주 전에도 보고서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고등학교 때는 4주로 잡잖아요. 실질적인 공부 시간이 3주밖에 안 됩니다. 길어요. 오히려 그 중요한 고등학교 시험인데 공부를 덜 하고 있다고. 덜 하고 있네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 6주가 과한 게 아닙니다. 5, 6주를 잡아야 겨우 4주 남아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 그게 첫 번째다.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기간 자체를 다르게 설정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1, 2주를 더 많이 잡아야만 맞습니다. 수행평가 기간 빼고 네. 진짜 공부에 쏟을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국어는 결국에 내신 시험은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 맞는 자습서 그리고 평가 문제집이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계속해서 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늘 제가 강조를 하는 건 문제를 풀면서 깨닫는 게 분명히 있다. 문제를 풀면서 외워지는 게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보통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두 것만 풀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게 아니라 족보닷컴이나 내신코치 같은 그런 변형 문제 사이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교과서 출판사에 맞는 변형 문제들을 꾸준히 풀면서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계속 눈으로만 보다가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 그 얘기를 국어에서는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수학인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시간 싸움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시간 내로 문제 못 푸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시험 공부 기간을 3, 4주로 잡다 보니까 시험 직전까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다가 끝납니다. 근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 너무 친절하다는 겁니다. 친절하다. 네. 단원 이름이 다 나와 있고요. 네. 어떤 유형인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틀을 갖고 풀 수 있게. 문제가 어려워도요. 학생들은 이거 이 단원이니까 이거 해야지. 그리고 방정식 단원이니까 부등식 절대 사용 안 합니다. 그냥 방정식 사용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집 풀 때는 은근히 잘 풀리고 뭔가 될 것처럼 느껴요. 근데 실제 시험은 시험 범위가 섞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1단원부터 3단원이 섞이다 보니까 특히 수학시험은요. 수학시험 잘 보는 친구들의 특징은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1단원의 그거네. 2단원의 그거네. 이게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요. 아니 이게 1단원부터 3단원 중에 대체 뭘 가지고 풀라는 거야? 이런 고민을 남들보다 한 문제당 30초만 더 해버리면 30문제면 900초고 15분입니다. 여기에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섞인 상태에서 이게 어떤 단원인지를 알아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고 시간 내로 푸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뭘 했냐면 왜 제가 시험 공부 기간을 5주, 6주로 잡았냐? 시험 일주일 전까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제가 풀려고 했던 건 다 풉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절대로 새로운 문제집을 시작하지 않고요. 복습만 하면서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시간 내로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족보닷컴이나 내신코치 같은 변형 문제 사이트에서 시험 범위를 설정을 하면 시험집처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저는요. 일단 첫 번째, 실제 시험 시간표랑 똑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똑같이요. 50분을 재는 게 아니라
수학이 만약에 이번에 1교시의 시험을 보기로 했으면 8시 50분부터 9시 40분까지 푸는 연습을 하고 갔어요. 미리. 네. 보통 오전에는 못하니까 밤에 해도 되잖아요. 네, 되죠. 시계를 보면서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시계를 돌려서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주말에도 할 수 있죠. 그 시간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걸 많이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수학이라는 게 A4로 푸는 건 한눈에 들어오는데 실제 시험지는 크잖아요. 맞아요. 이거 한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렇게 빨리. 이게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가까이서 풀다 보면 맞아요. 막 흔들려요.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저희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실제 시험지 크기에 맞게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보통 예쁜 종이로 A4 깨끗한 걸로 하고 싶잖아요. 저는 갱지 좀 구해달라고. 일부 시험지랑 똑같이.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또 흰색이 깨끗하게 하는 거랑 회색에다가 샤프하는 거 이거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갱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뽑아서 시험을 준비를 하고 특히 OMR 카드도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시간 내로 그 회색 실제 시험지 크기에 맞게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OMR 카드 근데 또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도 다른 친구들이 있는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도서관, 오픈된 공간에 가서 시험 보는 연습을 각 과목당 3세트에서 5세트를 시험 일주일 전에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가 나름대로의 고등학교 내신 등급의 비결이었다. 근데 이걸 저는 한 번도 학교에 가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따라할까 항상 집에서 항상 도서관에서 숨어서 도서관도 학교 주변 말고 좀 떨어져서 갔습니다. 일부러 안 만나려고. 그게 저만의 방법이었고 네. 이건 꼭 기억하시고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영어는요? 영어는요 사실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함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요 교과서 본문 통함기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요 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교재도 있고 외부 지문도 나옵니다. 통함기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만약에 통함기로 해서 등급이 잘 나온 친구들도 있다고 하면 분명 국어 수학 시간을 빼앗아 가면서 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뺏겼을 거라는 거죠. 통함기보다는 뭘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지문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는 변형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형 문제가 중요해요. 네. 부교재든 교과서든 본문을 나올 수 있는 출제 패턴들을 변형해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다 보면요. 네.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잘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시험에서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통함기라는 걸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못하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아웃풋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영어 얘기 좀 하고 싶고요. 사회랑 과학이랑 역사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차피 이런 기타 과목들은 암기 과목인데 왜 시험 5주, 6주 전부터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냥 시험 1, 2주 전에 아니면 빨라야 2, 3주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물어봅니다. 여태 동안 뭐 하다가 시험 2, 3주 전에 국어, 영어, 수학 집중해야 될 시간에 사회, 과학, 역사를 하고 있냐고 얘기를 오히려 다시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기타 과목은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미루다가 암기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2, 3주 전에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흐름 다 끊기고 암기 과목에 투자하다가 국어, 영어, 수학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상시에도 일주일 동안 했던 것들 암기하고 시험 5주, 6주 전에 미리 시작을 해서 개념을 한 번 암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여러 번 보면서 처음에 암기가 된 부분도 있고 분명히 안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시 암기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시험 최소한 4주, 5주 전부터는 시작을 하면서 개념 암기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신 공부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수능 공부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수능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에 워낙 유명한 인터넷 강의들도 많고 구조 독해든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을 안 해요. 결국에 국어의 본질, 그런 지문을 분석하는 본질은 내용을 이해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구조를 찾는 데에 함몰돼가지고 내용 이해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 이유는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해본 적 없이 바로 강의부터 듣고
바로 혼자서 분석을 해보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지문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꼭 가진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 방법은 우리 이은계 변호사님 채널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네, 방법들 잘 나와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또 구조화, 결국 구조화거든요.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은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그 모의고사 시험에서 킬러 문제를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은 내가 킬러 문제를 푸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킬러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합니다. 네. 킬러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말 킬러 문제 푸는 실력도 부족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킬러 문제라는 건 항상 결국에 이제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킬러 문제를 마지막에 풀잖아요. 근데 킬러 문제를 틀렸다는 건 우리가 킬러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만 충분했더라면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개념들이 3개, 4개 섞여 있다 보니까 어려워 보일 뿐이거든요. 그 얘기는요,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했을까? 쉬운 문제들을 너무나도 느리게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또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에서 자꾸만 고난도 문제를 틀리고 있다면 킬러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하되 쉬운 문제를 속도감 있게 빠르게 푸는 연습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 쌤 같은 기본 유형서들, 연산이든 이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1순위는 정확도지만 그게 되면 속도를 높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킬러 문제는 빠르게 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3분 컷, 4분 컷 이거 안 중요해요. 원래 시간을 많이 들이려고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빠르게 푸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건들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실제로 킬러 문제 푸는 연습을 했을 때 쉬운 문제를 빨리 풀면서 시간을 다 쏟아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그 얘기를 제가 수학에서 꼭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영어는 좀 어떨까요? 영어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영어도 시간 싸움이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같은 킬러 문제 말고 쉬운 문제들도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쉬운 문제들을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유형별로 좀 문제 풀이 방법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인터넷 강의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영어는 결국에 듣기가 약한 친구들은 듣기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BS 수능 특강 같은 교재로 듣기 같은 거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은 게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를 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다 맞아야 되고 듣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시간이 빌 때 문제를 좀 풀어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그래야 시간 확보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까지 하려면 듣기 연습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과학은요, 국어랑 좀 다릅니다. 국어는요,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특히 수능 과학은 혼자서 해보겠다는 고집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신 시험에 잘 나왔다는 이유로 수능도 혼자서 해보려고 하지만 특히 과학 킬러 유형에 대한 풀이 방법은 인터넷 강의가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일단 배운 다음에 적용하는 연습을 더 신경을 써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90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 같은 거 많이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혹시 뭔가 인상적인 질문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보통 멘탈적인 부분들 또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네. 요즘에 보통 선생님들 또 어른들은 비교를 되게 안 좋은 거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공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꾸 다른 친구들이랑 제 모습을 비교하게 된다. 비교하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비교에 있어서. 사실은요, 이론상으로는 뭐 비교를 하지 않는 게 좋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더 좋은 얘기인데요. 고등학교에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변 친구들이 다 내 경쟁자들이고요. 무슨 문제집을 푸는지 보이고요. 저 친구를 이겨야 내가 성적이 오를 수가 있고요. 애초에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등수가 나옵니다. 몇 등인지 나와요. 몇 등급인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비교하고 식당 하나 갈 때도 뭐 먹을지 비교하고 여행도 그냥 안 갑니다. 수만 가지 비교를 한 뒤에 가죠.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비교가 깊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 있어서는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이상적이라는 거죠.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드리는 게 비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해줬던 건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지만 분명히 못 봤던 과목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항상 저는요. 저보다 시험을 잘 본 친구가 있으면 오히려 일부러 그 친구랑 제 모습을 비교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활용한 거죠. 피할 수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그 친구는 대체 무슨 문제집을 풀길래? 어떤 학원을 다니길래? 수업 태도는 어떻길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길래 나보다 잘하는 걸까?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 안 했는데도 시험 잘 보내라고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게 저의 공부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같은 수험생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그런 게 되게 귀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또 제가 조언을 드렸던 게 조언을 해줬고 또 학생도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잘 받아줬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비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 후의 행동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비교 후에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안 좋은 비교고,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만드는 건 좋은 비교고, 네.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공부법 영상으로 틀어주셨던 게 이 채널 이은규 변호사님의 공부법 영상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연습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 학생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또 직접 출연을 해서 나름대로의 제 노하우들을 전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초등책을 쓰는 이유를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는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지방에서 특히 이런 저희 엄마는 커뮤니티나 모임이나 이런 데를 잘 안 나가는 스타일이었다 보니까 네. 정보도 부족하고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저도 어리다 보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의대생이 되고 5년 넘게 교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야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그때 내 엄마한테 저희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이미 저희 엄마는 저희들을 다 키웠고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저희 학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는 학부모님들이 저희 엄마라는 생각으로 그때의 엄마한테 내가 얘기를 못 해줬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런 똑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이번 책 의대생의 초등 비밀 과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학생인들 또 학부모님들이 저희 그런 진심 의대 목표뿐만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리는 제 활동들도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